2, 30억 덜 벌었어도 이제 뭐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 뚜렷한 목표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은 자아 강도가 높다. 그래서 멋있었어요? 그래도 100억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는 아닌가? 갚는 건가? 모르겠네. 훈련의 의지인가? 그럼 그렇게 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신뢰 있는 사람인 건가? 가치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뭔 소리야 이게? 뭐야? 확고하지 않는. 아니 누가 몰라 지금? 안녕하세요. 멘탈 탄산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왔는데요. 예, 뉴페이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F 정신건강의학과 용산점을 이번에 개원하게 된 김세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랑은 뭐 전부터 자주 뵀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또 근무하셨었는데 이번에 또 개원하시고 그러면서 또 멘탈 탄탄 같이 또 하게 됐고요. 굉장한 콘텐츠도 준비하셨다고. 기대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 네, 다들 보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야기가 마무리는 됐으니까 포장 잘한다. 아주 재밌고 뭐 이게 별로다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죠. 별로다. 선생님들은 그거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봤어요? 재명이 형은 나는 왜 결론이 저럴까? 아니 왜 도대체 why? 저는 약간 내가 저 상황에 갔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애초에 안 갔을 것 같아 절대로. 빚이 100억인데요? 어? 빚이 100억이야. 아우야 그 좀 그렇지 않냐? 일단 가야죠. 일단 가야 돼. 쌍둥이 둘이 막 아빠 하는데 빚이 100억이에요. 뭘 잘해보려다가 이래도 안 가. 100억 빚을 안 질 것 같긴 해. 가정이 좀 너무 성악설, 선흥선설 이런 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저렇게 사람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 또 저 안에서 그래도 선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거기서 성악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총칼로 위협받고 있는 정말 말처럼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그 안에 우리가 성악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금방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면은 사실 어떤 행동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중간에 물론 약 먹고 하는 친구들은 나쁜 애들 같긴 한데요. 재미로 사람 죽이고 하는 것까지는. 근데 좀 여러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아까 오준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도 비슷한 부분인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옆에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나의 윤리적인 측면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 되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떤 게 있어야지 살아남을까? 이런 거를 저는 이런 걸 진짜 몰입을 많이 하거든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봤구나. 오징어 게임 그럼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같으세요? 공통점? 시즌 1 봤을 때만 해도 거기에서 상우라는 인물이 나와서 진짜 스테디하게 잘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주인공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크게 실패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머리가 좋아야 되나 싶었는데 중간에 보면 또 그게 안 통하는 게임들이 또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진짜 어렵다. IQ만은 아니다. 운이 또 많이 작동하죠. 그렇죠. 그 얼음 할 때 뒤에 그 마약한 친구가 밀었잖아요. 밀어서 죽은 사람은 사실은 그것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뭐 지능지수였다, 힘이었다, 아니면 경험이었다 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시즌 3까지 딱 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높은 자아 강도가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다였어요. 자아 강도가 사실 좀 낯선 구독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자아 강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외부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자기 안에 되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그 멘탈이 무너지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현실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약간 멘탈을 잘 잡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딱 그거죠.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멘탈을 흔드는 룰과 다음 게임을 만나면 처음 보는 게임이고 거기에 바로 적응해야 되는 압박이 엄청 크거든요. 스트레스 진짜 크겠네요. 그래서 보면 되게 능력 좋았던 분들도 멘탈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다 갑자기 죽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스테이블하게
내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이 오징어 게임에 살아남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즌 3에서 자아 강도가 좀 높은 인물. 저는 시즌 3에서 자아 강도가 좀 높다고 생각했던 인물 대표적으로 두 명이 그 트랜스젠더 역할을 했던 현주 캐릭터랑 그다음에 코인 방송으로 했던 명기 캐릭터가 둘이 결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되게 선한 사람이고 한쪽은 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둘의 공통점은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신념대로는 정확히 움직여요. 방향이 다르다 뿐이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현주 캐릭터는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방향 때문에 오히려 좀 희생돼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꽤 높은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쌤은 자아 강도가. 저는 김준희로 나왔던 222번. 222번 그 엄마 아이가 있는데 낙태를 결심했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물론 뭐 적절하고 뭐 아이에게 좋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그냥 강하다는 느낌 들어요. 아까 마지막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희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봐가지고 그게 되게 당연하다.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특히나 이제 아이를 성기훈이라는 낯선 사람이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맡기는 거잖아요. 뭐 친부도 아니고 그런 믿음을 보이면서 결국 자기 희생을 해서 아이를 살리는 그거가 저는 선악과 뭐 어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되게 강하다라는 좀 인식을 받았어요. 저는 그 백억남. 이분도 자아 강도가 높다고 생각한 게 일단은 자아 강도가 좀 낮으면 이제 또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내 행동이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남들이 이거 이상하게 볼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분들도 또 자아 강도 낮은 사람의 특징인데 이 사람은 남 눈치 생각보다 안 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딱 찾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확신이 강하고 엄청 강해요.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남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시해. 바로 그냥 문을 열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최고다. 내적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없지. 말에 내적 갈등이 없어서 절대 자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자아 강도가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막 자책하고 다 내 탓이야 하는데 이분은 남 탓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몇 억만 벌고 가야지 하는데 눈앞에서 막 40억, 50억 막 이러면 순간 흔들려서 뭐 O 했다가 X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주구장창 100억을 벌어서 나가야 돼. 흔들림이 없이 100억이라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빚이 100억.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목표가 정확. 야이씨 그래서 아까 나보고 100억 찍었지. 빚이 100억인데요. 빚이 100억이야. 아우 야 그래. 아 이래도 안 가. 일관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이어도 이렇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빚이 뭐 한 2, 30억 덜 벌었어도 이제 뭐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 뚜렷한 목표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은 자아 강도가 높다. 그래서 멋있었어요? 그래도 100억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는 아닌가? 갚는 건가? 모르겠네. 훈련의 의지인가? 그럼 그렇게 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신뢰 있는 사람인 건가? 이게 근데 약간 검은 돈이니까 그건 자기가 그냥 다 가는 인마이 포켓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담보로 또 대출 100억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어떻게든 또 하시겠죠. 그것도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신 자아 강도 높은 사람들은 이게 다른 죽는 캐릭터들은 놓는 씬이 다 있거든요. 순간 딱 마지막에 하면 곧 죽는데 놓지를 않더라고 마지막까지. 예, 준이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거는 놓지는 않았었고 그 MG 코인도 결국에 자기가 막 멘탈이 흔들려서 죽진 않잖아요. 자기의 삶의 방식이 바뀌진 않았죠. 불안을 확실히 통제를 잘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끝나잖아요. 근데 백억남도 죽을 위기가 꽤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지진 않아요. 뭔가 말도 하고. 오히려 남을 죽이지. 오히려 문 닫아버리고. 저 사실 인상 깊었던 게 무당이 맞아요. 아주 성기훈이 이제 자기 죽이려고 오는데 그때 머리를 타삭해서 너 쟤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해서 그 해병대 죽이려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저는 그 장면 그 백억남을 되게 제가 높이 평가한 게
열쇠 하나 빼가지고 들어가잖아. 아 맞아. 그걸 어떻게 생각했지? 이게 저는 그래서 존경합니까? 아니 옹호가 저 정도로 해야 또 살아남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이 높은 데까지 갔다면 자아 강도 낮은 사람은 금방 탈락한 거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또 누구 보세요? 또 높은 단계 올라가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사실 자멸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는 민수. 민수. 네, 민수랑 그 다음에 강대우. 강한 의식. 모두들이 되게 극혐했고 왜 저럴까 했던. 그때 탄창 가지고 갈라다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때. 네. 그래서 보면 두 분 다 한 명이 이제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 명은 현실에 대해서 점점 왜곡되어가는 물론 약의 기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죠. 그러게요. 성기훈은 자아 강도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낮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중간에 한번 흔들렸잖아요. 친구 정배 죽고. 친구 정배 죽고 강대호를 이제 그 술래잡기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난 좀. 자책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너 때문이야라고 이제 쉽게 이제 가는 걸로 해서 그 원래 본인의 모습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자아에 좀 균열이 좀 생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만한 스트레스들 그만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죽음의 스트레스? 칼 들고 누가 이렇게?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 생존자가 또 될 가능성이 높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아 강도를 좀 높게 유지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을 잘 이겨내고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자아 강도가 좀 우리가 키우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원래 평소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자체는 이제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자기가 극복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딜 능력도 점점 늘려갈 수 있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너무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근데 그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한번. 그게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할 때 필요한 힘과 여유를 되찾아 주니까 그거를 일단 회복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게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내부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데 뭐 이거는 뭐 정신과에 와서 같이 상담하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상, 조깅, 감정일기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는데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오징어 게임 세팅이랑 어쨌든 좀 비슷한 게 아우슈피츠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빅터 프랭클의 그 로고세라피에서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삶의 의미를 꾹 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삶의 의미나 좀 가치관이 좀 확고한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좀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양동근님 어머니는 이제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들이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뭔가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선택이 되게 빨라요. 난 이거다. 백억남도 사실 어쨌든 100억이라는 본인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의미. 준희 씨도 자기 아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분들 사실 올해까지 가는 거 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을 좀 생각을 해서 나는 어떤 걸 제일 추구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게 좀 확고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되게 선택이 쉽긴 해요.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되죠. 네, 그 가치관에 맞는 방향으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쉬운데 그게 모호한 사람들이 선택에 들어섰을 때 되게 당황을 하고 휘둘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당황하면 죽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만약 그 게임에 간다면 가기 전에 가치관을 100억까지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의미 100억. 100억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는데도 어떤 가치관을 확고히 하면 확실히 삶의 방향이나 선택에서 좀 수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주연 선생님은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뭔 소리야 이게? 뭐야? 확고하지 않는. 아니 누가 몰라 지금? 본인이 좀 확고하셔야 된다 그러더니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가치관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순위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순위가 뭐 이제 가족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근데 가치관은 참 개인적인 거라서 약간 말을 못 하시는 게 못하는 게 뭔가 1위가 뭔가 좀 부끄러운 백억. 부끄러운 거 있나 그런. 배웠도 뭐 가치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네. 이준 선생님이 말을 안 하니까. 예. 근데 이게 자기만의 가치관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예. 김세환 선생님이 또 처음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오징어 게임 또 자아강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헬프님들도 또 가치관이 확고해. 시간이 확고해. 닥프가 먼저야. 멘탈은 뒤야. 저희 구독자님들도 한번 자아강도를 한번 좀 높여보신 자아강도를 말을 제대로 해. 어쨌든 자아강도가 좀 낮다면 아까 김세환 선생님 말씀해주신 팁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나의 어떤 방향성, 가치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